김호수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기를 든 모양새인데요. 전직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을 지켜봤었고 또 이를 경계하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검찰 고위직 인사에 이어 조직 개편안까지 장관과 총장 간의 긴장 관계를 짚어보고 향후 예상되는 파문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있었고요. 네. 오늘 이제 조직 개편안에 대한 대검찰청의 입장이 나왔는데 대검의 입장이라는 것은 검찰 의견을 종합해서 김호수 총장이 의견을 표명한 겁니다. 자, 그렇죠. 예상하셨습니까? 아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예,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조직 개편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이제까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6대 범죄에 한해서만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 형사부 검사는 6대 범죄 수사하는 데 있어서도 검찰총장 또는 장관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수사를 못하도록 한 거기 때문에 예. 형사부도 모든 형사부 검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정해진 형사부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사도 사실은 이제 제한을 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그 지금 이전에 특수부, 공안부, 뭐 강력부가 다 폐지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형사부의 수사 자체도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 자체는 결국 검찰 자체의 어떤 수사권을 폐지하려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 내에서 이번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검사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검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번 조직 개편안을 반대할 거고 아무리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현 정부와 어떤 코드가 맞고 박범계 장관하고 의견이 같은다 할지라도 사실 반대되는 의견을 전달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네. 그것은 자기 혼자만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아마 김호수 총장도 거의 검사들 똑같은 의견일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취합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걸 전달을 한 건데 네. 이제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언론 보니까 세 가지 들어가요. 네. 첫 번째는 총장이나 또는 장관의 승인 받아서 수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민생 수사를 할 때 신속성이 위반된다는 거죠. 아. 총장 승인을 할지 장관 승인 절차 거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예. 어떤 때는 뭐 일주일 아니면 보름 한 달 동안 거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민생범죄의 어떤 신속 수사에 반한다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인데 예. 총장과 장관을 승인을 받아야만 수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 결국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사실 사무기부에 대한 직제 개편은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보면 검찰은 수사를 하다가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범죄 사실과 증거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아. 근데 직접 개편하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예. 하위법령이거든요. 예, 예. 근데 하위법령에 의해서 마치 상위법령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거죠. 총장이나 장관 승인 없이는. 예. 아. 그래서 이 세 가지 예, 예. 측면에서 이 조직 개편안에 문제가 있다 이런 네. 의견을 낸 거죠. 예,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세 번째 내용이요. 사실 뭐 하위 법령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법조계에서도 지금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고찰을 해야 한다고 봐요.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를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 수사를 제한하는 것 자체는 사실 이 형사소송법은 이제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법이 개정되지 않고 단순히 대통령령에 의해서 사무기구 직제를 개편하는 것은 예.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거죠. 네. 앞서 민생 수사가 좀 지체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검찰총장이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승인하고 바로바로 수사하도록 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반론도 있어요. 그런데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아무리 예. 승인을 한다 하더라도요. 예. 사실은 전국에 있는 형사부 검사들의 수사가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예. 사실 검토를 보자마자 바로 검토할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 자기 판단이 안 쓰면 결국 위원회를 열든지 회의도 해야 하고요. 네. 법률적 검토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청와대와 교감도 있어야 하고 예. 하는데 이것이 쉽게 될 수는 없죠. 더군다나 그렇군요. 예. 수사권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랄지 아니면 어떤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수사라고 한다면 이걸 만약에 승인을 안 해줘 버리면 네. 사실 수사가 불가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법령이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이 어떤
검찰의 정치의 중립성, 독립성 이 부분과도 이제 배치된다 이런 의견을 낸 거죠. 예,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도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은 입장이거든요. 오늘 뭐 좀 세게 나왔다 반응이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검찰총장이 어제 이제 대검 부장회의에서 나온 내용이다 보니까 이걸 아예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향방이 좀 결정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떠십니까? 지금 대검에서 입장을 명백하게 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박범계 장관에도 이를 무시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예. 일단 박범계 장관이 처음에 조직 개편을 낼 때는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예. 더구나 김호수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고 또 김호수 검찰총장은 뭐 검찰 개혁이랄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현 정부 코드가 맞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아마 조직 개편을 이대로 밀어붙여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예. 예. 그렇지만 또 김호수 검찰총장 입장에서 보면 그냥 뭐 거기에 끌려갈 수 없는 입장이죠. 더군다나 지난 인사청문회 때도 계속적으로 친정부 성향의 검사가 아니냐 예. 이런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또 지난번 검찰 고위직 인사 있을 때도 사실은 장관으로부터 패싱을 당했거든요. 예. 그래 만약에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도 법무부의 편을 들어주게 되면 본인의 어떤 입지가 굉장히 약화되고 예. 또 검찰 조직을 사실은 장악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본인 입장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조금 전에 지난주 고위급 검찰 인사 말씀하셨는데 방탄 인사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이제 시험대에 곧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수원지검이 김학의 사건 수사무화 의혹 개입 혐의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 대검이 그동안 입장을 보류하고 있었는데요. 자, 김호수 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 이제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 일단은 처음에 예측할 때는 박범계 장관, 그 김호수 검찰총장, 예.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 또는 이성윤 고검장, 이제 고검장으로 승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검찰 인사가 딱 정확히 된 거예요. 예. 더군다나 중앙지검장도 이정수 검사장이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대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사를 했는데 대전 고검장도 인천고검장으로 발령이 났잖아요. 그리고 김학의 불법 출금과 관련된 수사는 수원 고검과 수원 지검이었는데 다 좌측 인사가 났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 정부에서는 그 아까 두 가지 사건이 가장 현안인데 예.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는 이제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그렇지만 김호수 총장이 제가 굉장히 전에도 이제 언론에서 마찬가지고 저도 굉장히 친정부 성향이고 예. 결국은 현 정부와 코드를 맞추면서 박범계 장관과 굉장히 호흡이 잘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인사청문회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아. 이게 잘못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트라우마가 또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반대는 안 했지만 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냈거든요. 예. 보였거든요. 그다음에 지난 고위급 검사 인사에 있어서도 사실은 박범계 장관에게 뭐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어떤 인사랄지 여러 가지 아마 의견을 굉장히 전달을 했을 걸 보여요. 네. 근데 결국 그게 전달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 입장이 이제 그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좀 다르게 본인의 어떤 생각과 소신을 좀 밀고 나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래서 예. 처음에 예측하기에는 김호수 후보자가 총장이 되면 월성 1호기랄지 김학의 불법 출금과 관련된 수사는 이제 물 건너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을 예.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의 수도 아.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그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직제 개편안 법무부에서 좀 밀어붙이겠습니까? 근데 좀 약간 변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이제 직제 개편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고위직 인사했잖아요. 예. 그럼 이제 중간 간부 인사가 있어요. 예. 그렇죠. 뭐 차장, 부장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수사 실무진이에요. 예. 그래서 직제 개편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운영이랄지 부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예. 그러려고 하면 직제 개편에 따라서 사무 기구가 조정이 돼야 하는데 사실 이것은 대통령 영으로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실은 국무회의에 원래 법무부에서 생각한 직제 개편안이 상정이 돼서
오늘 통과됐어야 돼요. 원래는요. 네, 예. 그런데 오늘 아예 상정 자체도 안 했다는 것은 예. 박범계 장관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예 이 직제 개편안을 그대로 현 정부 또는 법무부에서 이걸 밀고 나가기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절충안이 있을 것이고 그 절충안은 결국 형사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좀 일부 좀 어떻게 보면 열어주는 예. 그런 방향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조직 개편안 과연 지금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